좋아요, 구독 적어놓은 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즉흥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돼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도심 외곽에 산자락에 집이 하나 딱 있어요. 거기서 아주 풍광이 좋아. 그런 집에서 어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들, 어린 아들 요렇게 그리고 강아지까지 요렇게 4명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엄마가 어떤 학생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이었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야. 아빠가 이제 음악을 킨 것 같아. 이제 위에 다락에서 음악을 아주 크게 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인터뷰가 망쳤어. 그래가지고 다음에 봅시다 하고 나서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 같았고 이제 그때 아이와 강아지는 산책을 하러 가는 시간이어가지고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착 하고 잘 하고 왔는데 갑자기 걔가 막 뛰어와가지고 화면을 딱 비춥니다. 그때 아버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죠. 아마 추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목답게 추락의 해부. 이 아버지가 추락을 했어. 그 추락을 해부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부를 하냐. 이게 죽음이 미스테리하니까 자살인지 혹은 타살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죠. 엄마는 이 변호사하고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날 외에도 그 과거는 어땠는지 그것들이 이제 법정에서 펼쳐지죠. 법정에서 과거에 엄마와 뭐 아빠와 다툼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던 거를 아이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법정에서 검사하고 변호사끼리 대립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사건이 이렇게 해결된다라는 내용이 추락의 해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락을 법정의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해부가 된다라는 내용이 추락의 해부예요. 그리고 제가 포스터 얘기했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추락이잖아요. 벌써 추락한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이 포스터만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추락하는 느낌을 주고 있죠. 포스터 너무 잘 만들었다. 올해의 포스터 일단 올해의 포스터 추락의 예부 1등. 자 한번 다른 영화를 한번 볼까요? 이야 난 이것도 포스터 진짜 씨. 차라리 이게 낫다. 아이씨 이게 포스터냐 이씨 나 예. 대단하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제목과 내용과 모든 걸 함축하고 있잖아. 이거 한국 사람 센스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야, 이거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착 이렇게 피를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쓴 게 기가 막혔다. 이것도 좋네요. 예, 외국 포스터도 좋네요. 딱 추락한 게 보여지고 피가 막 이렇게 흥건한 것처럼. 예. 일단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 아쉬운 점. 대중의 시선으로 봤을 때입니다. 152분, 2시간 31분 39초. 이게 아주 아쉬운 점이죠. 이게 영화가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흥미롭게 봤는데 대부분을 법정 안에서 어떤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아내가 죽였냐? 아니면은 아내가 죽이지 않았다면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뭐 이런 계속 이런 것들을 공방이 오간단 말이야. 계속 그러니까 법정에 시작부터 끝까지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집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이 아주 낱낱이 보여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집이 없다 싶을 정도로 사건의 시작부터 끝이 계속 끝까지 나와요. 그래서 대중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어. 그게 확 녹아들지 않고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지루한 법정 이야기가 그냥 계속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중한테 끌리는 요소들이 거의 아니죠.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액션이 있기를 해. 오컬트적인 요소가 있기를 해. 공포가 있기를 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중들이 보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빨리의 나라 한국에서 긴 런타임은 독이죠. 특히나 지금 아카데미 영화들 쭉 봤는데 2시간 다 넘어가잖아요. 막 이렇게 2시간 30분 막 이러잖아. 쉽지 않다. 그런 점은 좀 아쉽고요.
어쨌든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고, 일단 흥미로운 지점 첫 번째는 미스테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함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 학생과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상황을 학생이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음악이 나왔다. 큰 소리로 음악이 나왔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음악이 나는데 긴장감이 느껴졌다. 분명히 시각적으로 음악이 보이지도 않고 그 남편이 모습이 나온 것도 아니야. 남편이 뭐 아내하고 싸운 것도 아니야. 근데 음악만으로도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딱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음악이 크게 탁 틀어진단 말이야. 그때 어, 뭔가 애매한 느낌을 막 쎄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지. 그것은 그 학생의 느낌이기도 했지만 관객의 느낌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 미스테리한 느낌들이 계속 나와.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지. 음악은 크지. 근데 그 음악은 또 좋긴 또 더럽게 좋아요. 또 음악도 좋지. 근데 또 보여지는 거는 강아지와 아들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지. 그리고 여자의 표정은 되게, 그 아내의 표정은 되게 미묘하지. 이런 어떤 미스테리함들이 계속 음산하게 깔려 있어. 정확하게 그게 미스테리하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그게 음산하게 깔려 있어. 그게 이 영화의 기조인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 뭐가 있겠다. 되게 뭐가 없는데 계속 긴장감이 계속 형성이 돼. 영화 안에서. 그게 사운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계속 느껴진다? 그런 것들이 일단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가 전개되면서도 정말 이 여자가 살인을 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진실 공방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도 별건 없이 대사로만 이어졌지만 계속 궁금해지고 왜 그랬지?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그런 거를 다루는 영화는 아니에요. 누가 살인을 했느냐, 누가 살인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파헤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화는 여러 가지의 추락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도 있지만 그 추락 말고도 높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집이 다락과 1, 2, 3층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위치에서 보여지는 모습. 아내가 유명한 작가잖아요. 근데 이 유명한 작가가 추락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이 법정 공방을 하면서 진짜로 얘가 살해를 했느냐, 그러면서 얘 명예가 실추가 되잖아. 그런 추락들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추락이 이루어지는 곳이 집이 높은 위치잖아요. 근데 도심은 아래에 있단 말이야. 그런 추락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추락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맛이 있어. 딱 떨어지게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추락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맛들이 있는 것 같아. 길긴 했어요. 영화 보다가 배가 고프더라고요. 나도 배고팠어. 제가 다 보고 나서 어디 갔냐면은 한식 뷔페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엄청 쳐먹었네. 서스펜스 요소도 없음. 산드라 휠러 인상적이더라고요. 여우주연상 후보네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그런 것도 있잖아. 이 안에 좀 그 양성애자라고 아예 밝혀서 나오잖아요. 그런 아슬아슬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이 유명한 작가가 추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도 그 첫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꼬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분명 뭐 자기 말로는 아니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리고 그 학생이 변론할 때도 그런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런 것들이 짜증나니까 음악을 크게 틀었다고도 생각해. 손님이었는데 음악을 누가 크게 틀어? 맞잖아요? 분명히 난 질투를 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심증하고 물증은 완전 다르게 나오잖아. 표현이 다르게 나오잖아. 저는 이거를,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 영화를. 그러니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죽였는지, 누가 타살을 했는지, 직접 살해를 한 건지, 이런 진실들은 중요하지 않아. 영화 안에서도 그 진실 공방들이 계속 펼쳐지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보호자가 한 명 동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내하고 그 대화를 차단시키고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한 장면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랬을 거야.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들하고 그 여자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 그때 그런 조언을 해준단 말이야.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엄마가 죽였는지 엄마가 안 죽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네가 결정해야 될 때가 따로 있어. 라고 하는 대화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걸 되게 유심하게 봤는데 이 대화는 처음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은 학생하고 이 엄마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작품 속에서 진실과 허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이 작가가, 이 아내가 작가잖아요. 작가가 쓴 소설에도 그 진실과 허구가 헷갈리는 요소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게 허구이든 진실이든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거다. 좀 더 쉽게 풀이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치를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삶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뉴스는 계속 나와. 그리고 사람들을 홀리기도 하고 홀리지 않기도 해. 근데 우리는 그걸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걸 문해력이라고 하나요? 문해력이 이제 필요할 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 난 이 영화가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해. 그거를 구별하고 분류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나 혹은 그것을 키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거다. 올 수 있다. 선택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서도 영화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 막 기자들도 나오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그 뉴스가 그 아내의 편을 들 때도 있고 아내의 편을 들지 않을 때도 있는데 계속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영화는 우리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고 그것을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몰라,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진실 공방. 계속 그것을 2시간 내내 끌고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내한테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게 해피엔딩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 안도하면서도 다행이다라는 이상한 뉘앙스가 계속 풍겨졌거든. 우리는 소년인 거지. 우리는 소년이고 그 둘의 공방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잡소리 같은 것들이야.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락의 일부? 혹시 그런 해석이 있나? 제가 뉴스를 볼 때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과 행동이 영상으로 그리고 청각으로 왔어. 다가왔어. 아이씨, 그냥 얘기할게. 바이든이라고 난 분명히 들렸어. 바이든이라는 화면이 나왔어.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나왔어. 영화에서 녹음된 것이 있고 그것이 시각적으로 펼쳐지진 않았어. 그 시각적으로 펼쳐진 건 아들의 상상이야. 아들의 과거야. 근데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 난 이것과 겹쳐 보인다는 거지. 난 그렇게 보였거든요. 바이든이든 난리면이든 정의할 수 없는데 그것을 정정하라고 MBC한테 법적 조치가 내려졌단 말이야. MBC는 항소했어. 왜냐면은 그게 바이든인지 난리면인지 확실하게 그 법적으로 구분짓지 않았거든. 그런데 수정하라고 요구를 해. 난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것과 굉장히 겹쳐 보였어. 청각적으로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모습이 들리는 것과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것 그리고 이 아들이 혼자서 과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아버지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많이 겹쳐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전 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분명히 내가 보고 들은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할 때, 그게 아니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거를 떠올렸을 때 너무나도 밀접하다고 생각해서 흥미진진하게 볼 수밖에 없던 거지. 사회적으로 파탄나는 개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서사와 이야기에 대한 영어로도 읽힙니다. 저한테는. 이 영화 감독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 같더라고요. 마크롱 정권을 비판하는 수상소감을 칸에서 했어요. 아, 진짜로 연금개혁 비판 및 신자유주의 정부가 문화적 예외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발언을 했었네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게 어느 정도는 내포가 될 수 있겠네요. 확실히 울림이 있어. 울림이 있는 영화인데 문제는 그 울림이 대중들한테 전달이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지.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왜냐면 누적 관객이 지금 박스오피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추락의 해부 8위로 내려왔네요. 그래도 2만 명 봤어. 안타깝다. 추락의 해부를 찍으면서 남편이자 해당 영화의 시나리 작가 배우인 아르티르 아라리와 영화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이거 좀 웃긴다. 근데 나는 그니까 좀 그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나는 좀 찡찡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남편이 정당한 것을 요구한 것인가? 아니면 찡찡대는 것인가? 저는 좀 찡찡대는 거에 좀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아무리 예술가라고 둘 다 분명히 분배하는 게 있었고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다. 이게 그냥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되게 찡찡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요즘에 그 정도 안 하면은 이혼 각이거든요? 이혼 각이라고 생각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한국에 안 살아서 그런가 봐. 프랑스에서 살아서 그런가. 애가 많이 좀 찡찡대는 게 맞는 것 같죠? 자존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걸로 저렇게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